자, 1번 7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탁에 둘러앉는다. 뭐죠? 원순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순열 문제죠. 단순하게 우리가 풀면 어떻게 합니까? 7에서 1을 빼고, 그죠? 그래서 6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한다. 모든 책이 다 공식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원순열은 공식을 외워도 되겠지만요. 변형되어 버리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말고 우리가 원리를 생각한 방식을 이용하자.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잠깐. 자, n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원순열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n-1 팩토리알이다 라고 모든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리되어 있는 앞부분을 보면은 그 설명이 있죠. 또는 그 아래에 보면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을 한번 보자 이거지. 자, 봐요. 자, 4명을 데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명, 3명 너무 작아서 하나, 둘, 셋, 4명입니다. 그럼 어쨌든 얘들 둘이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명을 데리고 순열을 합니다. 4팩토리얼.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나오냐면 A, B, C, D 이런 게 나오고요. A, B, C, D라고 했을 때 순열을 하면 또 뭐가 나오냐면 B, C, D, A가 나오고요. C, D, A,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 A, B, C 이렇게 나오고 또 뭐 쭉쭉쭉 해서 몇 개 나옵니까? 24개가 나오겠죠. 그죠? 이때 이 4개는 모두 같은 경우가 됩니다. 원순열에서. 그죠? 봐요. 여기 A, B, C, D 오는 거랑 여기 A, B, C, D 오는 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A가 있는 거랑 여기 D가 있는 건 다르게 보이지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이 4명의 사람들의 각각의 상황을 본다면 여기는 A, 이쪽에 B죠. 여기 A면 이쪽에 B죠. 똑같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칸씩 돌아가는 것만큼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 A가 어디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옮겨갈 때 같은 것들이 4개가 나온다. 그래서 4로 나눠주자.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팩토리얼이 되더라. 4가 하나 약분되면서.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 이거지. 뭐냐면 n명 중에서 R명이 원순열에 R명을 가지고 원순열을 한다 이거지. 어떤 문제가 되냐면 N명 중에서 R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명이 다 앉는 게 아니라 R명이 앉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R명이 앉는 거야.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우리가 원순열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뽑아서 또 순열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순열로 NPR 해서 순열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 몇 명이 옵니까? R명이 오죠. 그죠? 그럼 똑같은 게 몇 가지가 만들어지느냐? 아까 4명이라서 4가지였어요. 그럼 5명이면 5가지니까 R명이면 R가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개념 설명을 한번 다시 했어요. 자, 7팩토리알이고 7명이니까 7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6팩토리알 해서 72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5명, 5명의 학생이 두 영화 A, B 중에서 각각 관람할 영화를 한 편씩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랬습니다. 뭐 중복해서 선택해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학생 한 명이 A, B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 A, B가 선택이 돼야 되죠. 몇 번 선택돼야 됩니까? 5번. 총 영화는 5편이 필요한 거지. 5명이 영화를 볼 거니까. 그죠? 그래서 2개를 가지고 5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같은 게 여러 번 나올 수 있으니까 중복이 되고요.
맞죠? 5명 다 A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5명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다 그랬을 때 얘가 A, 얘가 B 하는 거랑 얘가 B, 얘가 A 하는 거, 즉 A, B냐, B, A냐 하는 건 다른 경우니까 자리 바꾸면 다르죠. 그러면 순열이 됩니다. 중복 순열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파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에 5제곱해서 32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중복 순열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5파이 2냐 2파이 5냐 하는 게 자꾸 헷갈립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중복이 될 수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화가 중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중복될 수 있는 게 여기 n 자리에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다른 경우들 또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또 문제마다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10개의 문자 statistics 뭐 이렇게 됩니까? 어쨌든 얘들을 일렬로 배열을 해보자 그랬는데 일렬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순열이 되는 거죠. 순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같은 게 S가 3개 있고요. 그 다음 T가 또 3개 있네요. 그 다음 I가 2개 있습니다. 그럼 같은 게요. S, S, S고요. T, T, T고요. 그 다음 I, I고요. 그럼 몇 개입니까? 8개죠. 그리고 한 개씩 있는 게 A랑 C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죠. 그러면 10개를 팩토리얼 해서 10개를 순열합니다. 그리고 같은 것끼리는 자리 바꿔도 모두 동일하다. 그죠? 동일하기 때문에 3팩토리얼 이 S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 또 T 개수만큼 나눠주고요. 팩토리얼로. 그 다음에 I도 2개 있네요.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한 개짜리는 계산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약분해서 우리 계산해야 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0, 뭐 제법 큰 수가 나오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인데 3, 2, 1이고요. 또 3, 2, 1이고요. 또 2, 1이네. 2, 1입니다. 자, 1은 필요 없으니까 3, 2 해서 6을 하나 일단 날려주겠습니다. 자, 5는 살려놓읍시다.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여기 2랑 해서 4를 날려주고 3을 또 날려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이고요. 얘랑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럼 요거 3개만 이제 계산해서 0 2개 붙이면 되겠네. 그지? 9, 8, 7, 12. 거기에 7을 곱합시다. 7, 7, 49, 7이 14. 504네요. 504에다가 0 2개 해서 540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습니다. 자, 다음 4번.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그랬네요. 자, 이항 정리가 이런 거였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일단 A의 n제곱, 그 다음에 A의 n-1B라는 항이 나와야 되고요. 플러스 점점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거 식 알고 계시죠? B의 n제곱까지 나오는데 A가 n개라는 사실은 B가 0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B의 개수 0개만큼, 그 다음 여기는 B의 개수 1개만큼, 그 다음 여기는 B의 개수 n개만큼 해서 이항계수가 결정납니다. 그죠?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여기 개수, 이항계수가 나타나는 그 이유는 개념 강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가겠습니다. A가 지금 2x고요. B가 -y죠. 전개를 하면 n이 4입니다. 4. 그러면 4C1 해주고 2x가 4개요. 그죠? 그 다음 4C2 해주고 2x가 3제곱 그리고 -y 하나. 이거 1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0이죠. 엄청난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자, 4C2는
2x가 2번이고 마이너스 y도 2번이죠. 그 다음 4c 3 2x 1번 마이너스 y가 3번. 그 다음 4c 4는 마이너스 y가 4번이겠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정리하는 게 귀찮죠 사실. 자, 4c 0은 1입니다. 2의 4제곱 16 x의 4제곱이죠.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리고 4 얘는 8 되죠. 4, 8 32하고 x 세제곱 y.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해주고요. 4c2는 6입니다. 2의 제곱은 4니까 6, 4, 24 x제곱 y제곱. 되고 계시죠? 그 다음 자 4c3은 4죠. 2 하면 8인데 뒤에 보니까 마이너스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4, 2, 8 x y 세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죠. 플러스 4c4는 1이니까 y 4제곱이죠. 전개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n이 5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c0하고 x 5제곱이네. 그죠? 그 다음 5c1하고 x 4제곱 x분의 1이 하나. 그 다음 5c2 해주고 x 세제곱에 x분의 1이 2개. 그죠? 두 항에 여기 지수의 합이 항상 5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c3에 x 하나 줄어야 되니까 제곱 x분의 1의 세제곱. 5c4에 x분의 1의 4제곱. 생략하고 바로 적겠습니다. x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1이죠. 그래서 x 5제곱. 그 다음에 얘는 5입니다. 그리고 x가 약분돼서 5x 세제곱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5c 얼마죠? 네, 10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거 6c 얼마 정도까지는 6c 6, 그죠? 2c 1부터 2c 0부터 6c 6 정도까지는 많이 연습해서 외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x 되겠죠? 자, 그 다음 5c3도 10이네요. 분모에 x가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x분의 1입니다. 그럼 x분의 얼마라고? x분의 10이라고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5인데 x 분모에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그래서 x 세제곱분의 5. 그 다음 얘는요? x 5제곱분의 1하고 전개되겠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좀 긴 거죠.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주의해서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토의를 합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여자 3명이 우리가 토의한다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합니까? 원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죠?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이죠. 자, 1번. 여자 3명이 이웃하여 앉는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이웃하여 앉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기억나시나요? 이웃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묶어서 이웃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생각하고 순열을 한 다음에 그죠? 묶음 안, 즉 이웃하는 것끼리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얘들의 순열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자 3명을 묶어 놓고요. 남자가 3명이 더 있네요. 그럼 총 몇 명으로 생각합니까? 4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원탁이니까 원순열을 해야 되죠. 그러면 4 팩토리얼 4명이니까 4명 순열합니다. 그 다음 원탁이니까 4칸 똑같은 것이 4번 나오게 되죠. 그래서 4로 나눠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 3명 자리 바꿀 수 있죠. 이웃하라 그랬지 순서를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3명은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을 또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 3팩토리얼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36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여자와 남자가 교대로 앉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남자를 먼저 이렇게 3명을 원순열하는 거죠. 그죠? 남자 3명 원순열을 합니다. 그러면 3명 순열해서 같은 거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2팩토리얼이 되겠죠. 2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사이사이에 교대로 앉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남자와 남자 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이 여자 3명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자 3명이 들어가는데 이미 남자 3명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여기 여자가 들어갈 때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입니다. 여자 3명은 3팩토리얼 해서 6가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자 남자가 이미 여기에 남자 1번이 왔어요. 여기 남자 2번이 왔어요. 남자 3번이 왔어요. 남자 1, 2, 3번이 이렇게 자리가 되어 있을 때 여자끼리 어떻게 됩니까? 한 칸 옮기면 다른 경우가 되고요. 여기 있던 여자가 이쪽에 오면 양쪽의 남자가 다른 남자가 되버리죠. 그럼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자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 곱하기 6 해서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원순열, 우리가 원탁이든지 원순열일 때 한 번 원순열을 한 상황에서 거기에 뭔가가 더 추가될 때는 그렇죠? 그때는 원순열이 아니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이 6번이 우리가 이제 그 순열을 선생님이 공식으로 외워두지 말고 순열을 한 다음에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누시오 하는 그 얘기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을 동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이 있고요. 4등분해서 8개의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8가지 색을 모두 칠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개 영역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을 때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쪽에 있는 이 원부터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안쪽 원. 몇 개 필요합니까? 4개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색이 8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죠? 그럼 8가지 색깔 중에서 4가지를 뽑아서 우리가 원순열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일단 순열을 만든 다음에 그죠? 이 4개는 4칸 돌아갈 때마다 같은 것이 다 만들어지니까 같은 것이 4개씩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바깥쪽 원, 큰 원이죠. 바깥쪽 원은 이제 색깔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죠. 그죠? 4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남은 4개를 여기에다 그냥 색칠 4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 안쪽에 색칠이 모두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색칠이 되어 있는 상황. 예를 들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색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5번, 6번 하는 거랑 5, 6, 7, 8 하는 거랑 5, 6, 7, 8 하는 건 다른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그죠? 1, 5가 붙어 있고 1, 8이 붙어 있으니까 이웃하니까 다른 경우가 되죠. 그래서 한 칸씩 돌리는 원순열을 적용할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순열입니다. 4개를 순열하는 거죠. 그리고 안쪽은 바깥쪽은 모두 해야 되니까 모두 칠해야 되니까 곱하기 들어가죠. 그러면 8, 7, 6, 5에 여기 4가 하나 약분되고 3, 2, 1 되죠.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10이고요. 그죠? 요거 계산하면은 7, 56에 6, 38 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1008이 나오나요? 1008이 나오네요. 그러면 1080 이렇게 1080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책에 이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8개 중에서 순서 없이 일단 안쪽에 색칠할 4개를 먼저 뽑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4개를 뽑았어요. 그 4개가 이제 여기 안쪽에 칠해질 거예요. 그 4개를 가지고 이제 순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순서가 이제 3팩토리알 원순열 이 4개로 원순열을 하죠. 그 다음 바깥쪽에 또 4팩토리알. 그래서 계산하면 똑같이 1080하고 계산이 될 겁니다. 자, 7번 6명의 학생이 다음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직사각형 탁자에 각각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일명 탁자 순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이거 1번으로 두고요. 이거 2번이라고 두고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몇 명이죠? 6명이죠. 6명이니까 6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먼저 합니다. 자리 바꾸면 다를 거니까.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개수만큼 나눠줄 거예요. 그죠? 원순열의 기본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이 여기에 갔을 때 같아질 수 있겠죠. 그죠? 회전해서. 그 다음 그 학생이 여기에 가도 같아질 수 있습니다. 모양이. 그죠? 그러면 같은 것이 3개 나오겠네요. 3가지. 그래서 3으로 나눠주죠. 720을 3으로 나누면 얼마죠? 240하고 계산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 6명이니까 6팩토리알 해주고요. 여기 있는 학생이 여기에 갔을 때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럼 몇 가지 나오죠? 2가지입니다. 그래서 6팩토리알 720이니까 360입니다. 6팩토리알 720이다 하는 것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3가지가 나오니까 3으로 나눴고요. 얘는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그죠? 선을 그어서 나눴을 때 똑같이 생긴 부분, 합동인 부분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2가지죠. 아시겠죠? 자, 8번. 중복을 허용해서 3개의 숫자 0, 1, 2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입니다.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중복이 허용됐어요. 4자리 자연수면 우리 1000의 자리가 있고요. 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가는데 얘네들을 아무렇게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000의 자리에는 어떻게 됩니까? 0이 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그죠? 1하고 2. 그런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이 3개가 아무렇게나 와도 되죠. 그죠?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필요합니까? 3개가 필요하죠. 숫자는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러면 숫자 3개에서 3개가 필요하니까 3개를 뽑을 겁니다. 그런데 자리 바꾸면 다르니까 순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중복 순열이 되겠죠. 그럼 파이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54가 계산되겠네요. 자, 다음 9번. 두 집합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수라는 것은 어떤 거죠? x의 원소, 즉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공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되는 거죠. 그죠? 하나씩만. 그래서 1하고 대응될 거, 2하고 대응되는 거, 3하고 대응되는 거, 4하고 대응되는 것 총 4개가 필요합니다. 어디에서요? A, B, C, D, E 여기 Y에 있는 것들 중에서 대응될 4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Y의 원소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Y의 원소에서 X의 원소
개수만큼 우리가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에서 x만큼 뽑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개에서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수죠. 그냥 함수입니다. 그냥 함수는 1하고 2하고 같은 값에 우리가 대응이 돼도 되죠. 함수니까. 그래서 중복할 수 있고요. 그런데 A랑 B랑 1이랑 2가 A, B 또는 B, A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함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되니까 순열이 되겠죠. 그래서 중복 순열입니다. 그러면 5의 4제곱이니까 625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1대1이다 그러면 같은 것에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순열은 순열인데 같은 게 안 되니까 중복이 아니라 NPR 즉 순열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다. 얘는 어떤 경우냐면 x1, x2일 때 이거이면 f의 x1, f의 x2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x1, x2이면 f의 x1, f의 x2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우리가 필요한 개수만큼 뽑아주기만 하면 순서는 자동으로 정해져 버리죠. 왜? 크기 순서대로 x랑 대응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 중복해도 된다는 얘기죠. 같은 숫자가 같은 값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H, 즉 중복 조합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조합이고요. 같은 거 중복 가능할 땐 중복 조합.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 6개의 문자 스쿨이네요. 이것을 일렬로 배열할 때 문자 H가 왼쪽에서부터 홀수 번째에 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렇습니다. 자, 문자가 6개니까 H가 올 수 있는 순번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 올 수 있겠죠. H. 그죠? H는 1, 3, 5, 즉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죠. 예를 들면 자, 6개니까 6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H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H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또 다섯 번째에 여기가 다섯 번째죠. 이렇게 H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때도 뭡니까? 남아있는 H를 제외한 5개를 일렬로 배열을 해야 되고요.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 이 두 번째 경우에도 5개를 또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죠? 얘도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경우가 똑같이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H가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죠. 그 다음 나머지 5개 문자를 일렬로 우리가 배열을 해야 되니까 순열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5가 똑같이 2개가 있네요. 그럼 5개니까 5 팩토리얼 해주고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둘 다 해야 되죠. 동시에 해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들어갑니다. 자, 그럼 3 곱하기 5 팩토리얼이 120이죠. 2로 나누면 60입니다. 그래서 18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번. 다음을 구하시오. 자,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랬네요. 서로 다른 4병의 음료수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 모든 방법 그랬고요. 자, 그 다음 똑같은 4병의 음료수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 또 모든 방법의 수 그랬습니다. 자, 이건요.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음료수 4병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을 겁니다.
병이 음료수가 A, B, C, D가 있고요. 자, 상자가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A 음료수를 어디다 넣을까요? 하고 상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상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자를 선택하는데 A가 1번에 들어가는 거랑 A가 2번에 들어가는 건 다르기 때문에 자, 1번은 순열이 됩니다. 일단. 그죠? 맞죠? 순서를 바꾸면 다른 게 되니까. 그리고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4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했으니까 1번만 4번 선택해도 되겠죠. 그래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중복 순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자 3개를 가지고 4번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4번 선택해야 되니까 상자 3개를 4번 선택하는 중복 순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의 4제곱 하면 81가지가 나옵니다. 81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본인이 음료수 4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를 보고 어디다 넣을까 하고 상자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상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몇 번 선택해야 돼요? 음료수 4개를 다 넣어야 되니까 상자를 4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중복 순열의 형태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똑같은 음료수죠. 이번에는 AAAA라는 음료수입니다. 자, 이 음료수가 어디에 넣을까요? 하고 1번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 이 음료수 어디 넣을까요? 2번 선택했어요. 이 음료수 어디 넣을까요? 1번 선택했어요. 그런데 얘가 1번, 2번, 1번에 들어갔죠. 그 다음 얘도 얘는 3번에 들어갔다. 그런데 1, 2, 3 이렇게 들어가도 1번 상자에는 음료수가 2개죠. 음료수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럼 순서를 바꾼다 해도 그죠? 개수만 같으면 같은 경우란 얘기지. 그래서 순열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상자를 여러 번 선택할 수 있으니까 중복 조합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상자 3개에서 4번을 선택하는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4에서 1을 빼면 6이고요. 6시 4가 되겠네요. 6시 4는 6시 2랑 같죠? 그래서 6, 5, 2, 1 계산하면 15다. 자, 6시 2 정도도 암산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좀 바로 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서로 다른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서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다가 우리가 나눠 담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뭘 사용하느냐? n-r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중복해서 할 수 있을 때 n-r을 씁니다. 아니면 중복 못한다 그러면 p를 쓰는 거죠. 그죠? 중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얘는 순열이 됩니다. 순열입니다. 자,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에다가 우리가 담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합을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12번. 한 바구니에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흰 장미가 10송이씩 들어있다. 이 바구니에서 14송이의 장미를 동시에 꺼낼 때 각 색깔의 장미가 적어도 3송이씩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같은 색깔의 장미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면 개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각 색깔 장미 개수가 중요하다. 자, 우리가 빨간 장미 개수를 x개라고 두고요. 14개 뽑았을 때 나오는 빨간 장미 개수를 x개, 그 다음 노란 장미를 y개라고 생각해보고 흰 장미를 z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g개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저는 z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랑 y랑 z랑 합쳐서 14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여기 지금 각각 10송이씩 있다 했는데 적어도 3송이는 나와야 된다. 어떤 얘기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도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z도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인데 그때 중복조합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복조합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에 0이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x를 x 플러스 3으로 설정하고요. y를 y 플러스 3, z도 z 플러스 3으로 설정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x-랑 y-랑 z-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죠. 음이 아닌 정수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얘가 0일 때 x가 3이죠. 1이면 x가 4니까. 그러면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3, 3, 3, 9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5다 하는 이것의 해와 동일할 겁니다. 해의 개수는. 아시겠죠? 그래서 x, y, z, x, y, y, z 이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가지고 5개, 5를 만들어야 됩니다. 중복조합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7C5가 되네요. 그러면 7C2가 되고 21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3번. 딱 봐도 이항정리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x-a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합이 0이다. 그때 양수 a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a는 양수입니다. 주의하시고요. x제곱의 개수, 일단 전개식에 우리가 일반항이 필요합니다. 그죠? 전개식의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 전개식의 일반항이 4CR x의 4-R-A의 R이죠. 그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려면 R이 얼마일 때입니까? 2일 때죠. 그죠? R이 2입니다. 그지? 얘를 먼저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자, 4CR 그리고 마이너스 A의 R 상수 부분을 앞으로 다 뺐고요. x의 4-R 하면 얘가 개수가 되죠. 자, R이 2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4C2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그래서 6A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x의 개수를 한번 또 구해보겠습니다. x의 개수는 r이 얼마 돼야 되죠? 3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럼 r이 3입니다. 그럼 r에 3을 대입해서 밑줄 그어놓은 이 개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a의 또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나오죠? 근데 얘 둘을 더하니까 얼마다? 0이 됐다. 그죠? 둘이 더하면 0이다. 그러면 6a 제곱이랑 마이너스 4a 세제곱을 합해서 0이 나왔다. 어떻게 되죠? 넘겨봅시다. 그러면 4a 세제곱이 6a 제곱인데 a는 양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0이 아니죠. a는 0보다 크다 이므로 a 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죠. a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는 얼마입니까? 2분의 3이라고 계산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죠? 항상 전개식의 일반항, 이항정리 문제는 전개식의 일반항을 항상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99C0부터 99C 49까지 차례대로 나온 거죠. 자, 이때는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을 떠올리고 이항계수의 성질을 떠올려야겠습니다. 자, 파스칼 삼각형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었죠? 파스칼 삼각형. 이항계수로 적지 않고 숫자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아래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3, 3, 1. 그 다음 어떻게 되죠? 1, 4, 6, 4, 1. 1, 5, 10, 15, 1. 1, 6, 15, 20, 15, 6에 1. 자, 보세요. 가운데로 쭉 선을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좌우가 대칭이죠. 그죠?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줄 이항계수를 nc0부터 ncn까지 모두 합하게 되면 2의 n제곱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죠? 얘는 6제곱이니까 여기가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좌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가 없습니다. 이게 99C 0부터죠. 그러면 99C 0에서부터 99C 99까지의 합이 얼마입니까? 2의 99죠. 그죠? 그런데 여기 개수가 몇 개예요? 100개입니다. 100개. 왜? 0부터 99까지입니다. 우리가 1부터 99까지가 99개고요. 거기에 0이 하나 더 있어서 100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0부터 49까지 차례대로 쭉 온 것은 몇 개입니까? 50개죠. 그죠? 그러면 이항계수를 여기 가운데로 딱 잘라서 여기 앞부분 왼쪽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얘들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2의 99를 2로 나눈 것과 같더라. 그죠? 반토막 내야 되니까. 그래서 98제곱해서 답은 2의 98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산 못하니까 이대로 그냥 답인 거예요. 우리 이거 계산 못합니다. 자, 15번.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이렇게 도로망이에요.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는 보통 단순하게 이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거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하려면 동시에 지날 수 없는 경우를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 P, 여기를 P라고 두고요. 여기를 Q라고 두고 여기를 R이라고 두면은 가는 방향이 A에서 B 방향, 즉 오른쪽 윗방향이죠. 그러면 왼쪽 아래 방향으로 있는 이 꼭지점들은 절대 동시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꺾여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P와 Q는 동시에 갈 수 없어요. 만약에 P로 갔다면 오른쪽이나 위로만 가야 되니까 아래로 못 내려가잖아. 그래서 Q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A에서 P로 가서 B로 가는 경우와 또는 A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경우와 또는 A에서 R로 가서 B로 가는 이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해서 풀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것은 왼쪽으로 2번, 위로 2번이죠. 그래서 4칸을 가야 되는데 똑같은 게 2번씩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P에서 B로 가는 것도 3칸 1칸이죠. 그러면 4칸을 3칸 1칸 간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AQ는 3칸 1칸이죠. 그럼 3칸 1칸이니까 4칸을 3칸 1칸 이렇게 가고요. Q에서 B는 4칸인데 2칸 2칸이죠. 4칸을 2칸 2칸 갑니다. 그 다음 AR 한 번에 쭉 가죠. 1입니다. 그 다음 R에서 B는 오른쪽으로 1칸, 위로 3칸이니까 4칸을 갈 텐데 1칸과 3칸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위로 3칸 같은 거니까 순서 바뀌어도 같은 것이 되니까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힘들죠.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여기 각 꼭지점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적으면서 우리가 가는 방법이 있죠. 실제로 서술형에서도 이 숫자를 적으면서 가는 방법도 우리가 맞다고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요. 자, 여기 뭐 PQR은 그대로 두고 하겠습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자, 여기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이 꼭지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꼭지점도 한 가지죠. 쭉 똑바로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죠. 그 다음 이 꼭지점도 한 가지, 이 꼭지점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꼭지점은 우리가 이전 꼭지점에서 여기서 왼쪽에 있는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것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둘은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이 둘의 경우의 수를 합하게 됩니다. 여기랑 또 여기를 더해서 여기는 세 가지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여기까지 오는 게 두 가지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두 가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 해서 합쳐서 세 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 꼭지점에 오기 전에 올 수 있는 꼭지점, 그 꼭지점에 있는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갑니다. 이렇게. 얘는 6이겠네요. 여기는 4가 되겠죠. 5, 6이겠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올 수 있는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옵니다. 그죠? 하나만 있으니까. 그리고 6, 4 더해서 10, 15, 21이 돼요. 그다음에 요 더해서 또 16, 여기는 31 합쳐서 최종 목적지에서는 52 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5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52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6번. 1, 2, 3, 4, 5 5개의 수가 적힌 5개의 공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자,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느 상자에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없도록 공을 넣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 조금 까다롭죠. 여기 숫자를 모두 합치면 15입니다. 합이 15죠. 그러면 13 이상이다 그러면 13, 14, 15 이런 경우 5가지밖에 없죠. 그럼 13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숫자의 합이 12 이하가 돼야 되죠. 13 미만이 돼야 되니까. 그죠? 12 이하가 되는 건 합이 그죠? 1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3도 있고 4, 5, 6, 7, 8, 9, 10, 11, 12까지 여러 개 나오죠. 그 경우를 모두 해석하는 것보다는 여기 담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13이나 14나 15가 되는 이 세 가지 경우만 제외를 시켜주자. 즉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활용하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합이 13인 경우 또는 14인 경우 또는 15인 경우를 빼주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구해봐야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자 공도 서로 다르고요. 상자도 서로 다릅니다. 그죠? 서로 다른 상자입니다.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했으니까 중복해야 되고 모두 다르니까 순서 바뀌면 다른 게 되죠. 그래서 파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 맞아요. 상자의 개수죠. 상자의 개수. 그리고 여기는 공의 개수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자기가 공 5개를 들고 상자를 보고 있어요. 이때 첫 번째 공을 들고 어느 상자에 넣을까 하고 상자를 고르게 되죠. 3개에서 골라야 됩니다. 공 5개 다 넣으려면 5번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3파이 5가 됩니다. 얘는 얼마인가요? 3의 5제곱이니까 243이 나오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합이 3이 되는 13이 되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죠? 합이 13이 되는 거 1, 2, 3, 4, 5를 가지고 합이 13이 되는 경우를 만들어 보면 일단 5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얼마가 나와야 13이 만들어집니까? 합이 13. 어떤 경우죠? 5, 4, 1, 2 하면 됩니까? 아니지. 1, 3 해야 되겠네요. 2가 빠져야 되니까. 합이 13이 되려면 1, 3, 4, 5 이렇게 들어가면 합이 13이죠. 그죠? 얘가 한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제외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를 한 상자에 넣어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2는 이 1345가 들어간 상자 말고 다른 상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죠. 곱해서 6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아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겠네. 여기 있는 1345는 묶어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총 2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2개를 상자 3개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상자 3개에서 2개를 뽑아서 순열을 해줘야 돼요. 왜? 같은 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왜? 같은 곳에 들어가면 합이 13이 안 돼 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6입니다. 그 다음 합이 1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2, 3, 4, 5죠. 1이 빠져야 되니까 전체 합이 15였어요. 그죠? 그러면 1 해가지고 얘도 위에 13인 경우와 동일한 경우죠. 3개에서 2개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15가 되는 경우는 1, 2, 3, 4, 5 모두 한 상자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3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243에서 6도 빼고 6도 빼고 3도 빼고 해야 되니까 더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243 빼기 얼마입니까? 15네요. 그러면 228하고 경우의 수가 구해지겠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이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문제네요. 방정식 문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에서 홀수, 모두 홀수인 양의 정수의 해의 개수. 자, 방정식에서 해의 개수를 구할 때 개수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죠? 이때는 우리가 중복조합을 사용하죠. 보통. 이미 그건 알고 계시죠? 자, 중복조합을 사용하는데 H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중복조합을 사용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음이 아닌 정수일 때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해일 때만 H를 사용해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홀수인 양의 정수다 그랬으니까 X를 우리가 뭐라고 처리하면 되냐면 홀수는 짝수보다 1 크다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X가 0일 때 1이 나옵니다. 맞죠? x가 0일 때 1이 만들어지고 x가 1일 때 3이 만들어지니까 x가 0, 1, 2, 3, x'가 0, 1, 2, 3일 때 1, 3, 5, 7 해서 홀수가 만들어지죠. 그럼 y도 마찬가지로 2y' 플러스 1 해주면 되겠고요. z는 2z'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 x', y', z'로 고쳐줘야 음이 아닌 정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기 있는 조합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조합을. 단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다 하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소수령이라면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안 적어주면 감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2x' 플러스 1, 2y' 플러스 1, 2z' 플러스 1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15가 됩니다. 그러면 1, 1, 1 빼주고요. 2로 모두 나눠줍니다. 그러면 x', y', z''의 합이 6이 만들어져야겠죠. 그죠? 그러면 x', y', z' 3개를 가지고 6개를 뽑아주는 중복조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시6이 되죠. 그럼 8시2니까 28가지 만들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행과제 1번 보겠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수의 제곱의 합을 각각 구하여 빈칸에 써넣어보자. 또 이 수를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표를 하고 조합의 수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랬는데 1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뭐죠? 1의 제곱 1이죠. 1. 그 다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2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건 2니까 2C1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2C0, 2C1, 2C2잖아요. 그죠? 그 다음, 1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6이죠. 자, 여기 있는 이 줄을 모두 제곱해서 더하니까 여기서 한 칸 내려가서 여기 6이 나옵니다. 맞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6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 그래서 여기가 4C0, 4C1, 4C2 자리입니다. 4C2. 1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 다답 얼마예요? 9, 10이죠. 9, 10이죠. 20이네, 20. 그럼 여기서 20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죠. 그죠? 여기는 뭐죠? 여기가 6이죠. 그러면 여기가 6C1입니다. 6C1. 그럼 6C0, 6C1, 6C2, 6C3이네요. 6C3이네요. 그 다음 1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4의 제곱, 1의 제곱. 다담 얼마예요? 얘는 16, 36, 16, 1이죠. 1. 이거 더해주면 16, 16 더하면 32니까 얘랑 더하면 뭐죠? 34죠. 그리고 36이랑 더하면 70이 나옵니다. 그치? 그럼 70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자, 여기는 8이네요. 그럼 8C0, 8C1, 8C2, 8C3, 8C4다. 8C4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규칙성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칙성을 발견했냐면 여기 보세요. 얘가 뭘까요? 여기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5개죠. 그럼 얘는 4C1의 제곱이다. 그 다음 얘는 4C2의 제곱이다. 그 다음 4C3의 제곱이다. 4C4의 제곱이다. 맞나요? 4C0이죠. 잘못 적었죠.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어요. 어이구야,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 지워주고, 여기 0, 여기는 1, 여기 2, 얘가 3이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4C4의 제곱이죠. 얘를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8C4가 나왔습니다. 그지? 자, 여기는 몇 C? 여기는 3C0, 3C1이죠. 얘네들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6C3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규칙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3C 이항계수죠. 3N이 3일 때 이걸 제곱한 것들을 모두 다 하니까 여기에 6C3입니다. 그 다음 4인 것을 제곱해서 다 더했더니 8C4가 됐어요. 8C4. 그죠? 그러면 얘를 2배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수가 여기 그대로 왔습니다. 요거 2로 나눈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규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6C0의 제곱이랑 6C1의 제곱이랑 땡땡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6C6까지 제곱의 합이죠. 이항계수 전체를 제곱해서 다 더했어요. 그러면 12C6이다 하는 규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 6이니까 이거 2배 해서 12. 그죠? 12. 그 다음 요거 2로 나눠서 6.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2번.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와 같이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6C0의 제곱, 6C1의 제곱, 즉 뭐죠? 여기 6C0, 6C1, 6C2, 6C3 얘네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 앞에 1번에서의 규칙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왔죠. 그죠? 그 다음 얘가 오고, 그 다음 얘가 오고, 그 다음 얘가 여기 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제곱해서 다 합하면 몇이 되느냐? 1번에서 어떤 규칙이 나왔죠? 이거 2배 해서 12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 수가 그대로 옵니다. 6. 12C6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1번에서 규칙성으로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1번
풀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이런 문제가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자, 3번 보죠. 2번에서 만든 그 규칙, 1번, 2번에서 설명했던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이걸 전개했을 때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를 NCR의 꼴로 한번 나타내봐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거 전개했을 때 x 6제곱의 개수가 뭐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2번에 있는 등식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가 12, 6이었어요. 12, 6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6제곱, x 6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한번 보죠. 자, 여기 x 플러스 1의 6제곱과 x 플러스 1의 6제곱이죠. x 플러스 1의 6제곱하고 x 플러스 1의 6제곱인데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x의 6제곱 개수랑 그죠? 6제곱 개수 뭐 나옵니까? 6시 0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 6시 6입니다. 얘들을 곱했을 때 뭡니까? 이게 나오죠. x 6제곱. 그 다음 6시 1의 x 5제곱이랑 그죠? 이쪽에서 뭡니까? 6시 5의 x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야 x 6제곱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x4, 여기서는 x제곱이 나와야 x 6제곱 만들 거고 여기서 x 세제곱, 여기서 x 세제곱, x제곱, x 4제곱, x의 x 5제곱, 상수의 x 6제곱 이렇게 해서 각각 곱해져야 x 6제곱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개수들을 싹 다 더해줘야 x 6제곱의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개수의 여기서 나오는 x 6제곱의 개수들은 어떤 모양일 거냐? 6시 0 곱하기 6시 6이죠. 그 다음 6시 1 곱하기 6시 5죠. 이거. 그 다음 여기는 6시 1, 그 다음 6시 2, 6시 3 이렇게 갈 거고요. 오른쪽은 6시 6, 6시 5, 4, 3, 2, 1, 0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 적어보면 6시 2 곱하기 6시 4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6시 6 곱하기 6시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실질적으로 이 둘은 같은 값이죠. 맞죠? 그 다음 얘 둘도 같은 값입니다. 얘 둘도 같은 값이죠. 알고 계시죠, 그거? 그래서 얘를 6시 0의 제곱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6시 1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6시 1과 같으니까. 그 다음 6시 2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건 6시 6의 제곱이니까 0, 1, 2 쭉 해서 전부 제곱해서 더한 것과 같더라. 그럼 얘는 12시 6과 같더라. 그죠? 그래서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1에 10 너무 큰가? 10제곱 이것의 전개식을 이용해서 전개식에서 x 5제곱 할까요? x5 아니지 x5 해야 되겠네. x5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네, 5c0 제곱 플러스 5c1의 제곱 플러스 점점 해가지고 5c5의 제곱 해가지고 뭐 되죠? 이거 10c5가 되겠죠. 그럼 10c5를 봐봐요. 이걸 가지고 x5제곱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죠? 10제곱에 x가 5개, 1도 5개죠. 그래서 5x5제곱이니까 10c5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2번에서 했던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n 했잖아요. n 하지 말고 뭐 할까요? 뭐 20 할까요? 이랬을 때 여기에 20ck 해갖고 제곱한 거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이때는 뭘 하면 되느냐? 뭐죠? 20c 0부터 20c 20까지 제곱의 합이죠. 그죠? 그러면 40c 20이다 하고 구해진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